이건 굉장히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사항인데, 알파 세대 분들이 자기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용돈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제 문구점 가서 맞아요. 그게 국룰이었어요. 문구점 네. 가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네. 그게 국룰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 달라요. 물론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어떤 친구는 피규어 사러 가고, 어떤 친구는 행사에 돈 쓰러 가고, 어떤 친구는 또 무슨 뭐 야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녕하세요. 마케팅 구루로 돌아온 AMPM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3팀 최소연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말하는 노준영 작가님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신작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왔는데요. 지난번에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책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살짝 힌트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작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예, 다시 나오면 한번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좀 책 빨리 작업해서 다음 책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연찮게 또 기회가 맞아서 다시 오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예, 오는 길은 뭐 늘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튜디오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어쨌든간 제 신간 또 알파 세대가 온다 나오고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작가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북 포함해서 책을 한 5권 정도 냈습니다.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는 제 5번째 책이고요. 평소에는 마케팅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연차가 8년 차에 접어들어서, 저도 또 꽤 오래 강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사실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몇 년을 했나, 이런 프로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네네. 그동안의 사례를 다 모아보니까 이제 8년 차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뉴비다, 아니면 또 이제 초년생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제 좀 중견 강사 라인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견 강사는 말만 중견 강사고요. 돈을 일단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신 만큼 그런 노하우가 이 책 속에 정말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권이나 책을 내주셨는데 이런 원동력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일단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는 걸 싫어한다면 정말 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근데 사실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하거나 뭐 일기 쓰거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번은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꼭 나오지 않더라도 1년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현상들도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제 스스로 정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처럼 꼭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루틴을 수행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제안을 해서 또 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혹시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 스스로는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다행히 또 인연이 다 닿아서 정리할 때마다 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루틴화 시키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루틴화를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로 나온 신문기사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를 뭐 시사면을 보는 게 사실 아니라,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새로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신제품을 내면 보도자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보도자료를 좀 찾아보는 경향이 있죠. 아침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저녁 때는 제 스스로 좀 약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클립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리는 어쨌든 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과정들이 루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연도 해주시고 이제 SNS 활동도 해주시고 회사 대표이시자 심지어 팟캐스트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활동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생활의 루틴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틴화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루틴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기 싫은 날도 이제 억지로 좀 하는 거죠. 왜냐면 하루 빼먹으면 스스로 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 마음먹은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루틴을 만드세요. 저도 제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트렌드에 관련해서 다양한 책을 저술해 주셨는데요. 이번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 특히 이제 알파 세대에 관련해서 책을 좀 자세하게 저술을 해 주셨는데 이 이유가 계기
이유와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파 세대가 2010년 이후 출생자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멀게 맞습니다. 느껴지죠. 아니면 저희 나이 때라고 하면 아마 조카 정도 만약에 뭐 익숙하다면 그렇죠. 조카나 아니면 동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어려울 것 동생은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2010년생 이후다라고 하면 가족이 아니라 그러면 더 멀게 느껴져요. 사실. 근데 이게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초반 정도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나이대가 문제는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갈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4, 5년 뒤면은 사회생활을 하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벌써 성인이 되어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쵸. 아니면 내 직장의 후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계기는 사실 저희가 MZ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생각해보시면 Z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하고 되게 멀어요. 네.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죠. 맞아요. 거의. 네. 그래서 MZ세대가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나. 맞아요. 네. 저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MZ세대 마케팅이다 이런 강의도 하고 실제로 네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썼던 요즘 소비 트렌드나 아니면 2019년에 냈던 인사이 시대 같은 경우는 다 MZ세대에 겨냥한 책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책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제가 저술을 하고도 너무 멀다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 제가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네네. 제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Z세대 친구들을 밀레니얼 세대인데 이해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뭐 그러잖아요. 나 꼰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을 만한 걸 해요. 실제로 저도 행동을. 그러니까 너무 먼데 같은 세대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던 와중에 Z세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알파 쪽이랑 조금 더 가까워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알파 쪽이랑 조금 더 가깝고 사실은 밀레니얼하고는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Z세대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Z세대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도래할 세대를 조금 더 메인으로 다루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알파 세대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 안에서 이제 원래는 MZ 세대에서 그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 잘파 세대라고 맞아요. 잘파 세대. 맞아요.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MZ 세대라는 단어보다 잘파 세대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고 나니 잘파 세대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Z세대하고 알파 세대도 사실 멀기는 해요. 멀기는 하죠. 네, 멀긴 하죠. 솔직히 멀기는 한데 근데 비슷한 성향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파 세대가 물론 새로운 세대긴 하지만 Z세대에서 조금 더 심화된 특징들이 몇 개 좀 있거든요. 근데 밀레니얼하고 Z는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세대 논의는 앞으로 계속 돼야 되잖아요. 알파 세대 다음 세대도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마중물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집필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알파 세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알파 세대가 사회에 나올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여기가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사항인데 알파 세대 분들이 자기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기 소비라 하면 뭐냐면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예전에 용돈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제 문구점 가서 맞아요. 그게 국룰이었어요. 문구점 가서 맞아요. 뭐 하나 사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그게 국룰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 달라요. 물론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어떤 친구는 피규어 사러 가고 어떤 친구는 행사에 돈 쓰러 가고 어떤 친구는 또 무슨 뭐 야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파 세대를 두고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없어도 되는 세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성장할 때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요. 맞벌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세대들보다.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셨고 네.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항상 어머니 영향을 받고 살았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세대들은 나를 조금 더 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나하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그거는 나쁘게 해석하시는 거고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치라던가 돈을 내가 알아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이 친구들을 공략을 안 해놓으면 마음 밖에 존재하면 이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밖에 존재하는 그냥 누군가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들 있죠.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알파 세대인데 벌써 명품에 길들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요새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보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근데 그걸 비즈니스로 돌려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비즈니스로 돌려버리면 지금 이 친구들한테 인지도를 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취향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략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알파 세대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큰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파 세대를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익숙해지고 자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자꾸 본 브랜드는 익숙하지만 사실 처음 보는 브랜드는 일단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브랜드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세대한테는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소비에 대한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내 소비 안에 소위 그 틀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잘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MZ세대와 알파세대 혹은 잘파세대의 소비 트렌드의 차이를 둔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가 가장 많다는 걸 조금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저는 잘파 세대는 눈치 보지 않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이런 것들. 우리 소위 말해서 덕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 취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못한 것들이 많아요. 괜히 그래요. 괜히 남들이 그렇게 안 볼 텐데도, 괜히 기분이,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누가 알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잘봐 세대는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는 소위 말해서 조금 뭐 우스운 표현이지만 약간 눈치가 존재했다. 눈치라는 건 사회적 기준이라던가 사회적 통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보면 잘파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영향을 안 주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일 수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한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탕후루 열풍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호기심이 터졌을 때는 획일적으로 돌아가요. 획일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획일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 지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각자 내가 사고 싶은 거. 너 샀는데 너 이상한데?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 돈 내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일 수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획일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대세 안에 못 들어가면 조금 좀 뒤처지는 느낌도 살짝 들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리고 내가 내 것만 추구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눈치가 보여요. 좀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 성향은 좀 많이 다른데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획일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탕후루 열풍처럼.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사회와 동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사회의 다원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세대이면서 맞아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객관화라는 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다른 세대보다 많았다. 이걸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알파 세대는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경제적 그런 관념이 더 강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번개장터 같은 데 쳐보면 팔린 가격이 나오니까 시세 파악이 금방 돼요. 맞네요. 그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 세대가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 조심스럽게. 아,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걸 아. 선호하는 이유는. 알파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알파 세대의 주력된 관심사와 그리고 이 관심사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관심사라는 단어는 진짜 굉장히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되게 복합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복합적인 단어인데, 근데 제가 책에서 강조드린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돈을 쓰는 게 관심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쓰지 않을 정도로 뭐 그 정도라면, 굳이 관심사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TV 시청을 하죠. TV 시청은 돈이 안 들잖아요. 네. 뭐 물론 수신료를 내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는 돈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걸 누군가한테 관심사라고 얘기하기 조금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찌감치 뭐 어디서 돈을 번댄다, 아니면 뭐 다른 사회활동을 한다, 아니면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걸 내가 관심사라고 말하기가 조금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관심사의 범주는 일단 돈 쓰는, 내 돈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라고 표현을 하려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책에 안 담은 얘기인데 조금만 부연을 드린다면, 이 관심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디깅할 수 있는 분야인 거예요. 디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몰입해서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취미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문제는 우리가 취미는 돈이 안 드는 취미도 있었어요. 아, 그쵸. 하지만 디깅은 돈이 들어요. 요게 약간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알파하고 Z세대는 기존의 밀레니얼 세대보다 부유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부유하냐? 왜냐하면 알파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세대가 다 보니까 지금 불경기 아니면 뭐 고물가 이런 쪽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린 지적은 아닌데 개인은 부유해요.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아,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기타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소위 말해서 돈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돈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만약에 2명이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쵸. 한 명이면 그냥 애다 그러고 그냥 주시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렵다고 해도 내 자녀가 지금 시기를 지나면 2번은 안 오잖아요. 아, 그쵸. 네, 자녀가 만약에 2명이다라고 한다면 첫째 자녀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 너는 그래 판단 미스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넌 판단 미스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자녀의 이 시기를 지나면 없잖아요, 2번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는 자제분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파 세대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진 만큼 보인다고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돈을 요만큼 가지고 있을 때와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는 관심사를 추구하는 이 적극성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추구하고 싶어도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제한이 그쵸. 되는데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관심사라는 영역은 기존 세대보다 더 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심사들, 예를 들어서 취미라던가 아니면 뭔가 수집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기업에서 발굴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상품들은 또 아시다시피 신제품 출시에 또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사라는 게 단순히 취미다, 쟤네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비가 곧 표현이 되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돈을 쓰고 있으면 그게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용돈이 그걸 받쳐주질 못했고, 네, 저도, 그렇죠. 저도, 네. 조금 그랬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엔 좀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게 좀 눈치도 보이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취미 하려고 아빠 엄마가 무슨 뭐 내 돈 퍼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다 달라고 하기가 그쵸. 조금 그랬죠. 근데 어쨌든간 단위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과감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기존의 아이들보다는 소위 말해서 한 번 쓸 때,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쓸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왜 경제력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뉴미디어에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관심사 하나 추구하려면 그냥 검색해보면 되고 이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추구할 가능성도 있겠죠. 정확하게 봐주셨어요. 네, 그럼 알파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금융 지식과 소비의 경향이 다르다고 저술해 주셨는데요. 네네. 기존 세대와 확연히 다른 알파 세대의 금융 가치관과 앞으로 알파 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사실 금융이라는 거는 알파 세대하고 빼놓을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 카카오뱅크를 생각을 하세요. 카카오 미니. 점유율이 높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미니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금융권 네이버 같은데 알파 세대 금융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금융 상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네. 그다음에 K뱅크 뭐 다 알파 세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돈에 대해서 빠삭해요. 이게 빠삭하다는 표현이 과거에는 굉장히 나쁜 뜻이었는데 네. 사실 저는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밝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잘 알고 있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뭐 제 개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탐탁해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있다는데 뭐 투자 뭐 이런 거 있다는데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공부하고 맞습니다. 커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원래 그랬는데 알파 세대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SNS에 쳐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걸 아니까 토스는 토스뱅크에서 알파 세대 대상으로 모의 투자 대회도 해요. 참여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말요? 참여 많이 해요. 참여 많이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미니가 점유율이 높은데 원래는 만 13세부터 가입이 됐는데요. 지금 만 7세부터로 바뀌었어요. 엄청 낮았군요. 네, 엄청 낮았어요. 만 7세로 바뀌었는데 네. 물론 만 7세부터 13세 사이까지는 부모님 동의는 있어야 돼요. 만 13세부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리 잡아놓겠다는 거죠. 미리 잡아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금융적인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알파 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싶어 해요.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 뭐 명절에 용돈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관해놨다 줄게 이런 느낌들 너무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얼마 전에 물론 커뮤니티에 그게 있더라고. 진짜 모아서 주신 분이 계시대요. 진짜로 잠깐 모아놨다가 대단하시다. 그분이 인증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증하셨던데 진짜 있대요. 그런 분이.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커서 그 돈의 행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싫으니까 이미 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관심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통장 만들고 송금해 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만. 그렇죠. 계좌번호 주면 송금해 주면 중간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불가능하잖아요. 똑똑한 세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또 페이 서비스도 익숙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한도가 있다고 해도 이 친구들은 중요한 고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그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금융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정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월급 통장으로 뭐 따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쓰시겠어요? 카카오뱅크 그냥 계속 쓰겠죠. 익숙하니까요. 근데 뭐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적 상황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안 돼, 우리는 신한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익숙한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죠. 금융의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새로운 경험들도 해보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이러면 기존에 은행이 안 하던 걸 많이 하잖아요. 토스뱅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의 투자 대회도 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상대로 그런 걸 하지는 않지만 Z세대까지 조금만 확장을 시키면은 절약 지출 챌린지 매달 해요. 근데 그게 이번에 확장이 된 게 기존에는 나하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지난달에 나보다 적게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 또래들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서 또 선물도 주고 포인트도 준대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금융이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은 그냥 돈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게 다였는데 새로운 경험을 주게 되면
네, 뭐 굳이 이탈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 재밌게 그냥 즐기다 보면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간 이 금융 의식이라는 건 기존에는 그냥 돈이 많으면 좋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다면 알파 세대는 이거를 사실은 키우는데도 관심이 있고 네. 심지어 뭐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뭐 주식이지 뭐 가상화폐지 뭐 많이 듣잖아요. 네. 예,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과거보다 높겠다. 예,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고 알파 세대하고 금융은 떼놓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요새 금융권에서 조금 오락성을 가미한 그런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출시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이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붙어 있을 거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금, 출금, 그냥 뭐 결제 이것만으로는 재미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놀이, 플레이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민은행 아이돌하고 뭐 웹드라마도 만들고 네네.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책을 읽어보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충성 고객이라는 그런 이미지, 충성 고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알파 세대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의 팬슈머 마케팅도 밀도 높게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그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팬슈머 마케팅이 왜 필요하고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팬슈머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사람이 사실은 충성 고객만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네, 왜냐하면 일반 고객도 같이 상대를 해야 사실 이게 생기니까. 그래서 충성 고객만 상대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충성 고객 없이 그걸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세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에 대해서 확장되는 시점에 소비 형태 안으로 들어왔고 알파 세대는 이미 확장 다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대는 눈길을 사로잡을 게 되게 많아서 충성도가 좀 떨어졌다고 본다면 알파 세대는 내 관심사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역으로 봤을 때는 충성도는 만약에 마음에만 들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자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편의점에 가시면 한 편의 매대에 그 키링 쫙 진열해 놓은 데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캐릭터 키링이나 네. 아니면 캐릭터 제품이나 네. 인형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팔거든요. 네. 근데 작년의 매출 구조와 올해 매출, 상반기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편의점에서 그 캐릭터 제품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커요. 어느 정도나? 그 부분이 뭐 제가 사실 편의점을 오늘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네. 어려운데 성장세를 보면은 매년 100% 이상씩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마치 저희가 문구점 가던 느낌으로 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세대는 가서 문구점에서 그냥 원하는 걸 고르는 거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뭐 특별한 기준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얘네는 아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짱구 키링을 사야겠다. 나 짱구 좋아해. 그러면 짱구 키링 10개를 다 모으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다 사요. 덕질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네. 경향인 거죠. 내가 만약에 뭐 귀멸의 칼날이 좋아. 그러면 다 사요. 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 걸어놔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슈머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팬, 와 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본인 의도에 맞을 때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0개 다 모으면 뭐 하겠어요? 자랑? 전시? 자랑 전시해야 되죠. 네. 어디다 전시해요? SNS. 맞아요. SNS에 전시하는 거예요. 조금 가시욕도 이제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팬이면 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네. 이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키링을 뭐 전시관을 빌리긴 좀 그러니까 그냥 잘 찍어서 SNS에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바이럴이 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이벤트에서 바이럴 시키고 뭐 선물 줄 테니까 좀 올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바이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슈머라는 단어는 저는 그래요.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관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해도 우리가 먼저 좀 던져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던진다는 거는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일단은 던져놓고 반응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럼 그걸로 좀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좀 많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팬슈머라는 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떤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도 되겠지만 어떤 브랜드에 몰입을 하려면 그 브랜드가 진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신발 브랜드는 무조건 나이키야 뭐 이렇게 되려면 진짜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죠. 그 진짜 팬이 되려면 알파 세대한테는 미래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다 팔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제품을 살 때도 이거 되팔아야지 그러고 사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왕이면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네.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늘 1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10,000원 되면 기분이 나쁘죠. 네, 그렇죠? 좋진 않죠. 나는 오늘 4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갑자기 핸드폰에 끼워 팔고 이러면 너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알파 세대는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경제적 그런 관념이 더 강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번개장터 같은 데 쳐보면 팔린 가격이 나오니까 시세 파악이 금방 돼요. 맞네요. 그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왕이면 미래의 가치가 유지될 거를 내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키가 조던이란 브랜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알파 세대가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 방어가 좀 잘 맞아요. 되는 가격 방어 잘 되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브랜딩이 좀 쌈박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똑같아요. 삼성도 똑같이 느끼는데 네. 저는 삼성도 굉장히 브랜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브랜딩에 조금 약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의 미래 가치와는 조금 다르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삼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본인들이 봤을 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알파 세대는 입소문보다 이제 자기 기준과 관심사에 관해서 소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평면적인 마케팅을 조금 하지 마시라. 평면적인 마케팅은 우리가 그냥 보고 끝나는. 네. 근데 그냥 보고 끝난 것과 내가 손으로 뭔가 만져보고 내가 참여해보고 생각해본 거는 기억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알파 세대는 입소문보다 이제 자기 기준과 관심사에 관해서 소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지셔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리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프리미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브랜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가성비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알파 세대랑 포지셔닝을 하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알파 세대는 주변에서 정보를 잘 찾아내요. 네. 잘 찾아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찾아요. 뭐 보도자료 나간 것도 금방 검색해내고 다 잘 알아요. 네네.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그 나이 때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찾아본다? 없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할아버지 보시던 신문 한 켠에 있으면 그런 회사구나 정도 아는 거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정보를 너무 잘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가 네거티브 이슈가 터지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SNS 미친 듯이 퍼져요. 진짜로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이슈를 조심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가치로 삼은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을 구사를 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알파 세대한테 뭔가 좀 공모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유통업체가 알파 세대 상대로 자꾸 공모전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공모전을 주제를 정해놓고 했거든요. 요즘은 오픈 방식으로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이제 그 공모전에 참여해본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 되게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브랜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치 소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네. 가치를 따져요. 소위 말해서 내 돈을 쓰는데 내 이 피 같은 돈을 쓰는데 기왕이면 좋은 데다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강해질 때 이 포지셔닝은 단순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비싼 브랜드야 아니면 우리는 저렴한 브랜드야 우리는 뭐 생활 밀착형 브랜드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가치 지향적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니네한테 알려줄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새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사회적인 활동도 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네, 이런 이유가 포지셔닝과 관련된 이유가 같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네. 뭐 물론 그건 브랜딩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네. 기업의 가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 거 한다고 매출 안 오르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이 알파 세대의 참여를 꼭 필수로 이렇게 넣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세대들보다 알파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Z까지는 네. SNS를 잘 쓰잖아요. 네네. 잘 쓰는데 사실은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퍼뜨려줄 수 있는 세대가 사실은 알파하고 Z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위해서라도 이제 참여와 SNS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기존 세대와 알파 세대가 생각하는 놀이의 정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쇼폼, 가상현실과 같이 이러한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이제 가상의 세계와 관련된 놀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네.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많이 만들어진 추세인데요. 맞아요. 네. 이에 따른 브랜드와 기업도 다양한 마케팅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쇼폼 혹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마케팅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명확하게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내가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참여할 만한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델링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공간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모델링만 해놓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뭔가 여기 와가지고 가상으로 촬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해야 사실은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뭔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쇼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냥 킬링 타임으로 넘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기억에 남아야 될 텐데 네. 기억에 남으려면 행동할 만한 것들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아주 단순하게는 건강 체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아까 알파 세대하고 금융 얘기를 했는데 알파 세대 상대로 금융 뭐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알파 세대를 상대로 쉬운 금융 지식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평면적인 마케팅을 조금 하지 마시라. 평면적인 마케팅은 우리가 그냥 보고 끝나는. 네. 근데 그냥 보고 끝난 것과 내가 손으로 뭔가 만져보고 내가 참여해보고 생각해본 거는 기억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뭔가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 CIA, 즉 콘텐츠, 상호작용, 네네. 그리고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세 가지로 활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활용한 사례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는 제가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네. 앞서 언급드렸던 카카오페이에서 하고 있는 뭐 절약 챌린지도 저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 상호작용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이제 초콜릿을 하나 주셨는데 이 초콜릿이 지금 토익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OMR이 적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뭐 좀 그런 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표현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요. Meet Expectations라고. 안에 뭐 또 표현들이 다 있겠죠. 네네. 자, 이거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약간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뭐 너무 오버스럽지만 활용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기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같은 경우나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 외부의 팝업 스토어들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팝업 스토어들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김치 소재로 한 대상에서 팝업이 있었는데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전 직접 갔다 왔는데 네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어떤 점이 재밌으셨나요? 김치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그냥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네.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치를 소재로 한 화보도 있고 오. 포토존도 있고 뭐 여러 오. 가지 상호작용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종가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봐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평면적인 마케팅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김치인데 우리 김치 좋은 거 만들었어. 우리 국내산 뭐 배추 써서 국내산 고춧가루. 사실 이거는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쵸. 예. 소위 말해서 그게 안 되고 조금 단순하다면 차라리 떠먹여 주시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게 활용의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기획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 세대는 시성비, 즉 시간 대비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네, 이를 잘 활용한 사례와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 시성비를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 모아주거나 정리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뭐 1분 안에 뭐 정리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네. 심지어 드라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편짜리 뭐 15분에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시간을 줄여줄 수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1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10분만 쓰고 끝났어요. 그럼 몇 분이 남죠? 1시간을 써야 되는데 네. 10분 만에 끝났다면 네네. 50분이 남죠. 맞아요. 50분이 네네. 남아요. 50분이 남으면 50분 동안 훨씬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죠. 그쵸. 내 관심사에 해당하는 걸 할 수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 롯데월드에 가게 되면 우리 그 돈을 더 내면 네네. 먼저 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만 해도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한 20년 전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거 돈 많다고 저것들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세 떤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내 돈을 써서 내가 좀 더 활용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각자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언제나 좋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브로셔 같은 거 받으면 네네.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하고 막 그런데 네. 요즘 그런 거를 진짜 간단하게 한 장만 넣고 복잡한 거는 QR코드 찍어서 보라는 그런 것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 아껴준 거잖아요. 네네. 그거 다 찾을 필요 없이 핵심만 딱 가동에 필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 필요한 거 네가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줄여주는 거는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줄여준다는 게 분량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할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 세대와 잘파 세대 마케팅을 원하시는 광고주들에게 아주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광고주분들께 꼭 드리고 싶다는 그런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책을 이런 걸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직 MG가 살아있고 네. 이제 Z인데 알파는 너무 빠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를 수는 있죠. 근데 빠른 걸 먼저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준비하는 사람과 다르죠.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써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을 반영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면 부모님이 100만 원, 200만 원 써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에이 어린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Z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고 아직 밀레니얼 세대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어디 가나요? 잘 있죠. 저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알파 세대가 애들이다. 너무 멀리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발 늦으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알파 세대에게 브랜드를 인지시켜 주는 것과 그리고 알파 세대가 잠재적인 큰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이제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예, 사실 더 부연할 건 없긴 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부유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바뀌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들죠.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최소한 몇 년에 해당하는 사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을 했는데 그거 왜 기획했니? 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 할 말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트렌드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항상 판단의 기준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단어를 너무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걸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또 돈을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네. 그래서 조금 좀 친숙하게 받아들이시고 각종 이제 우리 움직임에 대한 전략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편에서 좀 새로운 책으로 돌아올 때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내년 이 시점에 또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 내년 이 시점에 가능하면 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도 꼭 저와 같이 인터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